우리는 앞에서 PN 접합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가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다이오드는 PN 접합 그 자체입니다. 개념만 이용한다기보다는 PN 접합을 만들면 그 자체가 일단은 다이오드라는 것이죠. 앞 페이지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처럼 정방향 바이어스일 때 전기가 흐르고, 그러니까 마치 끊어져 있던 전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쇼트 상태, 역방향일 때는 끊어진 연결되어 있는 일반 도선을 끊어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이론적으로 다이오드의 동작입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여러가지 칼로 무베듯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론적인 동작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랬죠. 정방향에서 전이장벽, 전이장벽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어떤 정방향으로 연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압을 넘어서는 문턱 같은 것을 넘어서야지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다는, 그것을 전이장벽이라고 합니다. 전압이 필요하다. 그 문턱이 어떤 일정한 전압인데 그 전압이 마치 장벽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전이장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니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장벽은 니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역방향의 경우 소수 캐리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방향도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의해서 역방향으로 전기가 급격하게 또는 예상한 범위 내에서는 제법 흐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이오드가 PN 접합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PN 접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 또는 이런 성질들을 다이오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이오드는 어디에 보통 쓸까? 정류에 보통 씁니다.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반파 정류, 정파 정류, 정류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게는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을 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직류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압 또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거 이하면 절대로 직류라고 할 수 없는 그 최소의 요구사항이 방향은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정류는 다이오드 그 자체에 의한 정류는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뒷페이지에 배우겠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면 그래도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지는 모를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을 단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실제 직류,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직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 또는 전압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너 브레이크다운 현상을 이용한 역방향 바이어스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이오드다. 그리고 발광다이오드는 아마 LED라는 용어로 더 여러분들께 친숙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방향 바이어스를 연결해야지 전기가 흐르는데, 그때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전자 N형 반도체 부분의 자유전자와 P형 반도체 부분의 전공이 서로 결합하면서 자유전자가 전공에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랬죠.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열로 방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광 다이오드는 빛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미팅, 그러니까 빛을 방출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이오드다. LEDSD가 다이오드를 의미합니다. 자, 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PD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예요. 그 광전 효과라는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광다이오드가 종류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효과들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반대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다이오드가 광다이오드, 즉 광다이오드는 일종의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빛에 의해서. 자, 태양전지는 광다이오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전지가 요즘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요거는 다이오드를 실제 가깝게
그린. 실제로 다이오드 보면 여기에 철사 같은 게 있고 중간에 마치 저항처럼 이렇게 있는데 요게 띠가 한쪽에 쏠려서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저항의 띠처럼 다이오드는 띠가 하나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회로도라는 것을 그릴 때 막 전구는 정말 예쁘게 요렇게 전구를 요렇게 그리고 배터리는 진짜 이쁘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복잡한 전기 장치 또는 전자 회로를 그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기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기호화된 거죠. 그죠? 기호. 자, 다이오드는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호화 되어 있죠. 저항 이게 저항 기호고 축전기는 이런 식의 기호가 있죠.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화살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도록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에노드, 캐소드. 이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를 입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 선이 뭐냐 하면 이 선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손바닥이 요렇게.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사람 손바닥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죠. 이게 좀 잘못 그렸어. 다시. 사람 손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는 건 괜찮은데 이쪽으로 흐르면 오지마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대로 흐르면 흐를 수 있는데 이쪽으로 흐르면 이게 막는다는 이야기죠. 자, 요 놈이 요 그림의 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라는 건 실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전기를 연결할 때 여기 플러스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연결해 줘야지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고 반대로 연결하면 오지마 이렇게 선이 있다. 이 선이 그런 방향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방향 바이어스일 때 유효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오히려 여기다 플러스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앞 페이지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고요. 정방향 바이어스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전기가 흐르지는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압이 있어야지 마치 문턱과 같은 것을 넘어가지고 비로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전위장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이제 물리적인 이유는 알겠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회로에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경우에는 마치 기계적인 스위치 같이 스위치가 들어오면 전기가 아무 꺼리낌 없이 흐르고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절대 흐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전기가 정방향으로 흐르면 스위치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버리고 옆방향으로 흐르면 마치 스위치가 끊긴 것처럼 이렇게 흐르지 못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실제로 옆방향으로 흐르면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것은 이것과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떠냐? 어떠한 마치 반대 방향으로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일정한 전압 이하로는 전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0에서 5V까지 0에서부터 순서대로 올린다고 하자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V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0V에서는 어떨까? 0V에서는 이 2V가 더 세죠. 그래서 전기는 이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이오드가 막고 있죠. 그래서 2V일 때는 이렇게 흘러야 되긴 되는데 다이오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1V일 때는 어떨까? 이게 2V.
마찬가지죠. 이거와 이거 차이가 1V니까 1V 정도 수준으로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여전히 막고 있죠. 이게 2V일 때까지는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3V, 예를 들어서 2V보다 더 커진, 예를 들어서 3V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얘는 3V만큼 흘러야 되는데 여기 2V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이 차이인 1V가 회로 내부에서 작용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지나가는 전기도 3V가 아니고 1V로에 해당되는 그 전류가 지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문턱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벽 역할 또는 문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깎여야 됩니다. 그래서 3V 넣으면 비로소 1V, 4V 들어가면 2V, 이런 식으로 2V 장벽만큼 깎인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야지 흐르기 시작하고, 넘지 않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넘기 시작하면 그 깎인 만큼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PN 접합이 우리가 이론상 생각할 수 있는 기계적인 스위치와 차이점을 여러가지 앞서 설명드렸는데, 앞 페이지에서는 설명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이오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다이오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저항.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다이오드는 이게 이상적인 스위치 같은 기호라면, 그러니까 이 기호가 원래는 다이오드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다이오드가 완벽하게 스위치, 기계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위 장벽이 마치 배터리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 두 개가 실제적으로 전위 장벽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내부에는 다이오드 자체의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배터리도 배터리 내부에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질 중에서 저항이 없는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전도체를 제외하고는 저항이 없는 물질은 없는데, 다이오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전위 장벽이 있다는 그 점과 별개로 저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몰랐었는데,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팍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전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살펴보면 전압 그리고 전류의 B가 요 놈이 저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저항만큼 다이오드가 저항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이오드의 전위 장벽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0.7V거든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0V부터 이게 흘려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0.7V가 딱 지나는 순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 이렇게 전류가 ohm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의 역수가 바로 이 다이오드 내부의 내부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항도 사실 스위치라는 건, 기계적 스위치 내부 저항 없잖아요. 스위치는 저항이 거의 없거든요. 스위치는 그냥 도선을 연결해주는 역할 같은 것밖에 하지 않으니까 저항이 있더라도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이죠. 근데 다이오드 내부에 있는 내부 저항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되는 저항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럼 무베듯이 정확한 그러한 기계적인 스위치와는 또 다른 PN 접합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